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밤 늦게까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서요. 자, 황정수 부장판사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부분에 관한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이 과연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또는 어느 부분이 잘 됐느냐 어느 부분이 잘못됐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시간 정도 어제 오후 4시부터 의총을 해서 입장문이라는 걸 내놨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서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 불가능하며 법원 판결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원 당규를 정비한 후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구탄하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다. 윤리위는 윤리위에 제기된 추가 징계 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사태 수습 뒤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자, 이 대목을 설명하는 박형수 대변인의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됐지만 이제 당원 당규 정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위원들 절반 이상이 사퇴한다든지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다든지 등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을 넣을 생각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판사의 결정 취지가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럼 비상상황이라는 건 뭐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표가 고리되거나 아니면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에 준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죠. 대표 고리 또는 그 다음에 최고위원 예를 들어서 선출직 최고위원 2분의 1 이상이 사퇴한 경우 등등 이렇게 구체화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적인 방향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의 주문에는 분명히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고, 지금 비대위는 우리 전국위원회 또는 상임전국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 법리적으로는 비대위가 존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비대위원 회의를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주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회의는 돌아가면서 주재하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위원장은 안 정해졌고 그것을 꼭 정해야지 비대위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황정근 변호사, 어제 설명 자료를 내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임명한 비대위원 8명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만 직무정지가 됐지 비대위원은 유효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만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제가 보기에 이런 어제 의원총회의 결론이나 황정근 변호사의 주장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원 결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8월 2일 날 최고위원회의 결론이 뭐냐면 8월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그 상임전국위원회 다음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이 비상상황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월 2일 최고위원 회의는 그때까지 4명이 있었습니다. 최고위원회에. 그러면 최고위원 원래 제적은 9명입니다. 그 중에 대표가 고리는 아니고 사고 상태로 기능 정지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6월 1일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사퇴를 한 상태죠. 그래서 7명이 남았거든요. 7명이 남은 상태에서
자, 권성동, 성일종 이 두 사람은 당연직이고 정미경, 김용태 이 사람들은 사퇴를 안 한 상태고, 그리고 두 사람은 나머지 세 사람은 조수진, 배현진, 윤영석, 그 중에 조수진 의원은 사퇴서를 낸 상태고 윤영석, 배현진은 사퇴하겠다고만 얘기하고 사퇴서를 내지는 않은 상태다. 그래서 8월 2일 날 당연직 2명 사퇴서를 내겠다고, 사퇴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모였고, 정미경, 김용태는 불참을 해서,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가 참석을 해서 출석 최고위원회 과반수가 찬성을 해서 상임정 국의원으로 넘긴 거거든요. 유효하죠, 유효해. 그래서 8월 5일 날 상임정 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전국위원회로 넘긴 겁니다. 그러면 이 황정수 부장판사의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8월 5일 상임전국위원회가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호영 비대위는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전국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8월 5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게 잘못이면 그 이후는 다 무효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의원총회 결론이나 아니면 당의 법률대리인이나 이 사람들은 주호영만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주호영이 임명한 비대위 의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능이 다 살아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그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게, 이게 당이 비상상황을 만들어갔다, 이렇게 황정수 부장판사가 본 거기 때문에 억지로 만든 거 이후에는 다 무효죠. 그러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무효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했던 비상상황하의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도 다 무효가 되는 거죠. 특별히 황정수 부장판사가 결정문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했지만, 왜냐면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한 그 가처분 청구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판단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 만약에 황정수 부장판사가 판단했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무효고 비대위원도 무효다. 왜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탄생하게 된 비상상황이 무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황정수 부장판사의 편을 드느냐 안 드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황정수 부장판사의 결정문의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해법은 제가 보건대는 너무 어찌 보면 의미도 없는 걸 자꾸 우기고 있다. 국민의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무효고 제가 이미 이런 해법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후에 한 정치적 여러 가지 행위 당연히 무효죠. 비상상황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무효였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거는 그 다음 조치는 법원의 그 가처분 신청 실질적 인용으로 인해서 진짜 비상상황이 된 겁니다. 자,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상황은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8월 5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8월 4일로 돌아가야죠. 8월 4일로 돌아가면 배현진, 윤영석, 조수진 다 사퇴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정미경, 그 후에 정미경 최고위원 사퇴했죠. 이거는 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하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퇴 안 한 최고위원은 제적 9명 중에 3명밖에 없습니다. 권성동, 성일종, 지명직 최고위원, 김용태 3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적 9명인데 지금 3명밖에 안 남았으면 이거야말로 비상이죠. 이게 정상입니까? 왜냐면 의사 정족수도 안 되고, 의사 정족수라는 게 최고위원을 회의를 열면 과반이 출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반이 없는데 9명 중에 5명이 출석해야 되는데, 재적이 7명이라 할지라도 4명이 출석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3명밖에 없으니까. 이거야말로 대표의 권위는 아니지만 대표가 사고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비상 상황이죠. 그러면 이것도 애매하다. 왜냐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니까 재적에는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완벽하게 상황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권성동, 성일종 두 사람이 사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1명 남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당원권 정지로 재적에는 들어간다고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2명 남습니다. 재적 9명에 2명이 남았으면 기능상실이죠. 기능상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황정수 아니라 황정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비상상황이다. 왜냐하면 당원당규에 보면 당원당규 고칠 필요 없습니다. 당원당규에 보면 대표가 고리되거나 아니면 그 최고위원회가 기능이 상실되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적 9명 중에 1명 남은 최고위원회, 그건 삼척동자가 봐도 기능상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비대위가 유효하다고 보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누가 봐도 비상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비대위 없어지면, 비대위까지 무너졌으니까 없어지면 아무것도 누가 회의 열 사람도 없는 것 아니야? 없죠. 그걸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비상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이 완전히 공동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위원회 최연장자라든가 전국위원장을 있으니까, 또는 당원당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국위원회 아니면 전당대회를 열어서라도 당이 최고위원회도 없고 회의를 주재할 사람조차 없다. 그러니까 처음 창당했을 때 비슷한 상황이 되는, 그때는 창당준비위원장이 있지만 그런 상황은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아노미적 상황, 이거를 정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회의 주재할 사람도 없고 최고위원회도 없고 기능상실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황무지에서 싹이 하나 싹 트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미 만들어졌죠, 그렇게는. 그러니까 여기서 비대위원은 유효하다 이러면 또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다시 어떤 판사에 따라서는 비상 상황을 만든 게 무효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이 어떻게 유효하냐, 이렇게 될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아예 없애버려야죠, 그런 걸.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금은 어차피 그러니까 권성동, 성일종 두 사람 여기서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사퇴하면 김용태 혼자 남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비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8명을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하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하려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건 최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보궐선거가 본선거보다 더 많은 숫자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보궐선거를 하는데 200명을 보궐선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총선을 해야지. 그러면 그거나 마찬가지로 최고위원회 9명 중에 대표 자리 빼고 김용태 자리 빼고 그러면 7명을 보궐선거 한다는 거는 이건 비상인 거거든요.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이런 결정, 비대위는 유효하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어차피 비대위원장 주호영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비대위 자체가 무효가 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상임정국위원회 열어서 이 당이 비상상황이다 하는 거 이제 선포를 하고, 최고위원이 1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를 만들자 결정하고, 그리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자, 비대위원장 그래 주호영으로 하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인 주호영을 거부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무효라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자연인 주호영이든 누구 주호영이든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다시 하더라도 하자.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근데 이 결정은 왜 작은 거에 집착하냐 국민의힘이,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난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상황 수습하고 나면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의 실세라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원들 간에는 살아날지 모르겠으나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죽는다. 뭐냐 도대체?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계속 수습해 나간다? 이걸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제 결론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방향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장 사퇴하고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황정수 부장판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비상상황을 상태하에서 처음부터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되 똑같은 사람으로 구성해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결론이 너무 국민의힘이 작은 거에 집착하고 무의미한 것에 집착한다. 정치는요, 명분입니다. 명분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일반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고 황정수 부장판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일찌감치부터 정치적 선택 얘기를 했고요. 어제까지도 제가 정치적 선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선택은 10가지는 넘을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버리느냐 포용이냐 이 사이에서 10가지도 넘습니다. 방법은. 근데 어제 보니까 추가 징계 이제 이렇게 결정을 의원총회에서 한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 추가 징계의 정치적 해법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건 결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그렇게, 이건 저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해법을 이미 이제 마련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다른 해법은 없다. 자르는 거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적어도 그렇게 결단을 내렸으면 그러면 이제 그대로 실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해법, 더 이상의 정치적 해법은 그냥 이준석 전 대표와의 결별 이외에, 근데 결별의 수단으로서 윤리위의 탈당 권고나 당원권 정지 6개월에서 추가 징계하는데 탈당 권고나 출당이나 2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의원총회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면 지금은 이제 탈당 권고나 출당이나 2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결별이죠. 이준석 전 대표와의. 물론 그 결별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후폭풍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고요. 이제는 어제 의원총회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후폭풍 감당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별을 하는 거죠. 결별 이후의 상황, 요걸 이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